복면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우영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벌써 5월이네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집에서 가족들이랑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닌 친구들도 있겠죠. 자, 아무튼 5월에는 항상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3단원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의 본문 이후 부분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26페이지 그리고 27페이지의 본문 내용들은 여러분이 쓸 수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읽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뜻을 풀이해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3단원의 학습 목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과서 28페이지 상단에서부터 학습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스스로 다지는 본문, 거기 내용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본문들의 풀이 순서가 다 나와 있네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이 여기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학생들 각자가 확인을 꼭 한번 해보시고요. 자, 또 보니까 본문 글자마다 위에 숫자가 적혀 있죠. 그 숫자는 그 본문 내에서 그 글자를 풀이하는 순서를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우리가 풀이했던 내용과 이 풀이의 순서가 일치하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또 이 본문의 내용들이 모두 고사성어이기 때문에 유래가 있습니다. 자, 이 각 성어들이 어떤 이야기에서 유래했는지 한번 찬찬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왼쪽 상단 부분을 볼까요?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사자성어 불치하문이 나와 있고 그 옆에 있는 기호는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자, 이 기호는 근사값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기호이고요. 그 옆에 있는 사자성어는 공자천주입니다. 공자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이름, 세계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불리는 그 공자이고요. 그 다음 천주는 뚫을 천에 구슬주 자를 썼네요. 풀이하면 공자가 구슬을 꿰었다 정도로 풀이할 수 있겠네요. 옛날에 공자가 구슬을 하나 얻었는데 그 구슬이 아주 신기한 구슬이었어요. 이제 구슬을 관통하는 구멍이 있었는데 그 구멍이 구슬을 쭉 뻗어 있는 구멍이 아니라 구슬 안에서 막 꼬였다가 반대쪽 구멍으로 쑥 통과하는 그런 구멍이었어요. 자, 그런데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실로 꿰어야 보배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이 공자가 구슬을 실로 꿰려고 막 실을 열심히 집어넣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쪽 구멍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공자는 집에서 옷을 만드는 아낙네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고 그 결과 꿀과 개미를 이용해서 구슬을 뚫는 방법을 얻을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이랑은 사회적인 관념이 많이 달라서 공자 같은 높은 선비가 아낙네에게 무언가를 질문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의아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위아래를 막론하고 묻기를 잘했다고 하네요. 사회적 통념에 대해서 그 정도 대척점은 가지고 있어야 성인의 반열에 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아래에는 쉴식 자가 나와 있네요. 자, 이 글자 위에 있는 부분은 스스로 자라는 글자인데 이 스스로 자는 사실 사람의 코 모양을 본따서 만든 글자예요. 뜻도 원래는 코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위에는 코가 있고 아래에는 심장이 붙어 있는 글자네요. 자, 숨을 쉴 때 코로 공기를 빨아들이고 폐와 심장을 통해 온몸으로 운반하고 다시 이제 숨이 코로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쉴식자는 원래 숨을 쉰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피곤할 때 우리가 쉰다 라는 말도 하죠. 그래서 이 글자는 그 피곤할 때 쓰는 쉰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숨 쉬다 라는 말과 피곤해서 쉬다 라는 말이 우리말이 소리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도 같은 의미로 쓰는 겁니다. 또 자식, 불어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글자 쉴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사자성어 형설지공이 나오고 그 옆에 있는 사자성어는 형창설안입니다. 형자와 설자는 여러분 아시죠? 지난 시간에 배운 글자들이고, 자, 창자는 창문 할 때 창자이고, 안자는 책상 할 때 책상 안자입니다. 자, 그래서 풀이하면 반딧불이 비치는 창문과 눈빛이 비치는 책상 정도로 뜻을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아래에 부수가 같은 한자 부분을 봅시다. 자, 이 부수, 우리가 지난 3강 때 미모의 여자친구가 같이 공부해보자 했던 그 부수죠. 불화. 자, 그리고 불화를 다르게 적은 모양, 점 4개를 이어놓은 모양의 연화발이 나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네 단어는 위에서부터 조명, 빛으로 밝게 비추는 장치나 그 빛을 조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화로, 화로는 숯불을 담아놓는 그릇을 말합니다. 그리고 탄광, 석탄을 캐내는 광산을 탄광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번뇌, 번뇌는 마음이 시달려서 괴롭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모양이 비슷한 한자에 나오는 글자들은 우리 지난 한자 학습 시간에 다뤘던 글자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단어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를 앞자에 책권을 써서 앞권, 여러 책이나 작품 가운데 가장 잘 된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앞권. 자, 그리고 여행 여자에 문서권을 써서 해외여행 갈 때 꼭 챙겨야 하는 물건, 여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주먹 권자에 총자를 써서 한 손으로 다루는 작은 총이라는 의미의 권총이라는 단어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28페이지 아랫부분 똑똑한 지식을 보니까 단어의 짜임이 나오죠. 자, 여기다가 별표를 해야 됩니다. 이번 3단원의 핵심 내용, 단어의 짜임 지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에 유인물을 올려뒀으니까 그 유인물을 함께 참고하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유인물을 보니까 선생님이 한자어의 짜임으로 5가지 관계를 제시했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주어, 서술어, 주술 관계, 그리고 서술어, 목적어, 목술 관계, 그리고 서술어, 보어, 술보 관계, 그리고 꾸며주고 꾸밈을 받는 수식 관계, 마지막으로 병렬 관계입니다. 순서대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술 관계. 자, 주술 관계는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한자어의 짜임입니다. 자, 어순이 우리말과 같다 라고 저기 되어 있네요. 예시를 봅시다. 첫 번째, 천고, 하늘천 높을고, 하늘이 높다. 자, 여기서 하늘천이 주어가 되고 높을고가 서술어가 되겠죠. 자, 우리말도 주어를 먼저 써서 하늘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한문에서도 주어를 먼저 써서 천고라고 표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 옆에 주술관계 예시들을 봅시다. 물수, 맑을 청을 써서 수청, 물이 맑다. 그리고 해년, 나이년과 적을 소를 써서 연소, 연소, 나이가 적다. 그리고 밤야에 깊을 심을 써서 야심, 밤이 깊다까지의 예시를 한번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서술어와 목적어로 이루어진 술목 관계입니다. 자, 우리말은 목적어가 서술어 앞에 옵니다. 뭐 책을 읽는다 라고 하죠. 읽는다 책을, 그러면 이제 그거는 사람이 아니고 저기 구글 네이버 번역기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문에서는 책을 읽는다가 아니고 읽는다 책을의 순서로 글을 적습니다. 자, 우리말 어순과는 반대이고 영어 어순과 통하는 방식이죠. 예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을 독, 책서를 써서 독서, 책을 읽는다 라는 뜻이고, 자, 뒤에 나오는 예시들은 우리가 다 지난 시간에 나오는 본문들에서 배운 내용들이죠. 역지사지, 처지를 바꾸어서 그것을 생각하다. 절현, 줄을 끊는다. 단금, 쇠를 자른다 까지 술목 관계의 예시들을 공부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서술어와 보어로 이루어진 한자어의 짜임, 술보 관계입니다. 여러분, 보어가 참 어렵죠. 저도 보어가 어려운데, 보어는 뭐냐?
뭐 보어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문장에서 빼버렸을 때 문장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어구들을 통틀어서 보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한번 봅시다. 이시우가 고등학생이 되었다.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이시우, 서술어는 되었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생이, 이 부분은 일단 목적어는 아니죠. 뭐뭐을, 뭐뭐를 이렇게 연결되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고등학생이 이 부분을 문장에서 빼버리면 이시우가 되었다. 뭐가 됐는데? 왜 말을 하다 마는데 답답하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고등학생의 부분이 바로 보어입니다. 저 주로 있을 유 그리고 없을 무라는 글자 뒤에 보어를 가져와서 술보 관계를 이루는데, 자,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안 와닿죠. 괜찮아요. 니만 그런 거 아니야. 자, 예시들을 한번 봅시다. 있을 유에다가 이로울 리를 써서 이로움이 있다 라는 예시가 나와 있고, 그리고 없을 무에다가 정정자를 써서 정이 없다, 그리고 돌아갈 귀, 집 가를 써서 집에 돌아가다 까지 술보 관계의 예시들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꾸밀 숫자 그리고 꾸밀 식자를 써서 꾸며주고 꾸밈을 받는 관계를 나타내는 수식 관계입니다. 자,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목소리. 자, 이렇게 보통 꾸며주는 말이 앞에 오고 꾸밈을 받는 말이 뒤에 오죠. 자, 그래서 우리말은 이런데 한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문에서도 꾸며주는 말이 보통 앞에 나오는데 뭐뭐한, 뭐뭐인, 뭐뭐니은, 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형용사들은 명사를 꾸며주고요. 그 외에 부사들은 부사, 형용사, 동사 등등을 꾸며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맑을 청에 바람풍이 나와 있네요. 맑은 바람, 그리고 외로울 고에 달월, 외로운 달. 그 다음 이제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주는 경우로 지고와 극심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로 힘역에다가 달릴 줄을 써서 힘껏 달리다, 역주. 자, 그 다음에 높을 고에 날비를 써서 높이 날다, 고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런 예시들을 공부해봤고, 자, 마지막으로 병렬 관계 봅시다. 병렬 관계는 같은 성분의 한자끼리 나란히 놓아서 만든 한자어의 짜임입니다. 자, 아래 예시들을 보면 병렬 관계에 대해서 금방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한자의 짜임으로 5가지 관계를 공부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단원의 남은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한자어의 짜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봤습니다. 교과서 30페이지에 나오는 평가,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각자 해결을 해보시고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 온라인 클래스 게시판이나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